조금 아까 나사에서 공개한 영상인 거죠? 이거는 조그맣간 아니고 이거는 조금 약간 됐어요. 이렇게 해야지. 근데 거짓말을 할 수는 없잖아. 이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드릴 느리지만 쿨한과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번째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속보입니다. 지지난주에 저희가 9월 초에 타란툴라 성운이 공개가 되면서 저희가 속보를 한번 다뤘는데 2주 지나서 또 속보가 나왔어요. 이제 그러니까요. 끊임없이 속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계속 나와요? 네, 네. 저희가 2주에 한 번씩 우리가 고정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으로 촬영한 우리 태양계 구성원들의 이미지가 하나 둘씩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공개된 목성의 사진에 이어서 지난 9월 5일에 관측이 수행이 된 화성의 이미지가 며칠 전에 공개가 됐죠. 어우. 지금 보시는 이 이미지가 여러분 몇 번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앞으로 수행할 여러 임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임무들 중에서 오늘 우리가 속보로 다뤄볼 내용들은 바로 우리 태양계 관측과 관련된 임무 그리고 별 탄생 성운에 대한 속보 이렇게 두 가지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사실 이번 화성 관측은 JWST의 관측 시간 보장 프로그램인 GTO, 우리가 흔히 GTO라고 하는데 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관측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GTO가 뭐냐? Guaranteed Time Observation. 그러니까 무조건 시간을 이 사람들이 하는 거는 관측 시간을 보장을 해준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우주까지 올라가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는 야 너넨 큰 역할을 했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관측 시간은 보장해준다. 약간 지분이 있는 거죠? 그렇죠. 지분이 네.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는 뭘 관측하겠다 이렇게 딱 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관측 제안서를 낸 우리 태양계 관측 부분만 뽑아본 겁니다. 이 중 맨 아래에 마르스가 있죠. 화성. 그게 관측이 된 거고 다른 것들도 한 번씩 보시면은 정말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예. 저기에 보시면은 AR이라고 돼 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 AR로 보겠다는 게 아니라 이 관측 데이터를 AR로 보겠다는 게 아니라 네. 그런 말은 아니고 아카이벌 리서치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원래 관측을 하게 되면은 관측 제안한 사람들한테 독점권이 있어요. 한 일정 시간 기간 동안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예. 근데 그 독점권이 없이 관측이 되는 바로 직접 누구나 그 관측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게 공개를 한다는 거예요. 네. 급하다 급해군요. 급하다 네. 급해. 그래서 긴급과학이군요. 긴급과학.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저 맨 아래에 있는 마르스가 지난 9월 5일 날 촬영이 돼서 이번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왼쪽에 있는 화성의 사진이 바로 이제 화성의 시뮬레이션, 화성의 지표를 이제 다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촬영을 해서 만든 장면인데 지금 촬영한 장면은 가운데 있는 네모 박스는 네. 저 오른쪽에 있는 네모 박스의 저 영역이에요. 그래서 서티스 메이저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화성에 진하게 보이는 그 화산 분출의 흔적을 서티스 메이저라고 까맣게 보이는 곳이고 그다음에 호이겐스 크레이터 충돌의 흔적이죠. 소행성 충돌의 흔적도 있고 밑에 헬라스 베이진이라고 있는데 저건 예. 헬라스 분지예요. 헬라스 분지라는 것은 이제 땅이 낮다는 거죠. 지표면보다 다른 지역들보다 땅이 낮다는 건데 이번에 공개된 화성의 이미지하고 데이터는 그동안 화성 궤도선이라든지 로버 등이 보내온 데이터를 보완해주는 특히 그동안은 없었던 아주 높은 제임스 웹 하면 높은 민감도를 가진 적외선 관측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 적외선 관측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을 이용한 적외선 관측으로 화성의 먼지 폭풍의 발생이라든지 날씨 패턴이라든지 계절의 변화라든지 그리고 화성의 밤, 낮 그리고 새벽같이 이렇게 변하는 그런 다양한 변화들을 관측하는데 매우 용이합니다. 근데 아주 오랫동안 관측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화성이 매우 밝아요. 적외선 영역에서 매우 밝아요. 오래 찍으면 약간 노출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그렇죠. 그렇구나. 화성은 사실 우리 지구에서 보기만 하더라도 엄청 밝지 않습니까? 네. 눈으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가시광선으로도 매우 밝은데 적외선 영역에서도 무척 밝아요. 그래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희미한 적외선 빛도 관측할 수 있도록 아주 민감도를 높여놨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그거를 화성을 직접 관측을 하게 되면은 너무 밝은 거예요. 막 눈이 그러니까. 부시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망원경으로 태양을 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망원경으로 태양을 보는 느낌.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짧은 노출,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만 싹 보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장면이 들어왔는지 잘 인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데이터 처리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가지고 이번에 화성 관측에 성공을
성공을 했습니다. 밝을수록 좀 짧게 쳐야 된다. 엄청 짧게 그래야지 쳐야죠. 들어온 만큼 딱 해서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데 조금만 길게 쳐도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양동이 넘치는 거예요. 양동이. 그렇죠. 양동이 다 넘치니까 그냥 다 환하게 보여. 이거를 막기 위해서 짧게 쳤다. 첫 번째 화성의 이미지, 오른쪽 위에 있는 거, 네. 첫 번째 화성의 이미지는 근적외선 촬영 장비 니어캠의 2.1 마이크론, 그다음에 4.3 마이크론 파장 영역으로 찍은 거예요. 밑에 거는 4.3 마이크론 파장 영역으로 찍은 건데 예. 화성의 대기를 분석한 스펙트럼이 이제 두 번째 이미지, 제가 다음에 보여드릴 이미지하고 같이 이번에 공개가 됐어요. 맨 왼쪽에 첫 번째 이미지 사진은 90년대 후반에 나사에서 자세한 화성 표면을 관측하기 위해서 마르스 오비터 레이저 알티미터라는 관측선을 띄워보냈어요. 밑에 근데 그 축약이 바로 우리나라 말로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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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관측선이죠. 또 일부러 외우기 쉽다. 유머를 넣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몰라 관측선의 관측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왼쪽 사진을 만든 거고 그것과 똑같은 파란색 영역을 오른쪽 위에 2.1 마이크론 영역으로 찍은 겁니다. 아, 네. 재밌네요. 나사 앤 몰라 데이터. 그래서 화성을 관측할 때 화성 활동으로 이제 검게 보이는 영역, 아까 설티스 메이저라고 보이는 영역과 함께 호이겐스 크레이터도 왼쪽에 보이고요. 네. 지금 표시가 다 돼 있죠. 그다음에 아래쪽에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바로 헬라스 분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화성의 이제 지표면들이 다 다르게 잘 나타나고 있죠. 아래쪽 4.3 마이크론을 보시면은 화성의 열 복사 분포를 볼 수가 있어요. 오. 그러니까 태양빛이 비치는 쪽만 관측을 한 건데 왜냐면 태양빛이 비치지 않으면은 안 보이지가 보이죠? 않으니까 안 네,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밝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빨리 관측을 한 거죠. 적은 노출 시간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왼쪽 저 노란색 밝은 부분은 세츄레이션이 된 부분이죠. 그러니까 빛이 양동이가 넘치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도 헬라스 베이신 이런 데는 또 보여요. 네. 그죠? 근데 그게 왜 보이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JWST의 4.3 마이크론 데이터 아래쪽 데이터는 화성의 열 복사 분포를 확인할 수 있어요. 보시면은 노란색 부분은 태양빛을 받기 때문에 뜨거워지는 부분이고 네. 그 바깥쪽으로 극지방으로 갈수록 그다음에 반대쪽으로 멀어질수록 열이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푸른색으로 보이고 있죠. 네. 예. 그래서 극지방으로 갈수록 온도 분포가 뚜렷하게 낮아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4.3 마이크론 데이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 온도뿐만이 아니라 화성의 대기를 통해 나오는 적외선, 그 적외선을 통해 CO2가 흡수되는 그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저 헬라스 베이지는 아까 헬라스 분지라고 분지. 그랬죠? 네. 분지라는 곳이 어떤 약간 지역이죠? 낮다. 많이 낮은데요. 예. 저기는 많이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낮으면 어때요? 기압이 낮으면 기압이 높죠. 위에 공기가 많이 쌓여있으니까 무거우니까 기압이 높은 거예요. 근데 그렇죠. 올라가면 공기가 별로 없으니까 기압이 낮아지고. 네. 그래서 기압이 높다. 이 말은 이산화탄소가 많이 흡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높으니까 기압이 높으니까. 내 위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많기 때문에 이 지역보다 내 분지에 있을 때는 이만큼 더 흡수가 되는 그쵸.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에 그만큼의 이산화탄소가 더 흡수가 되는 게 관측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색깔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보시면은 헬라스 베이진이라고 돼 있는 헬라스 분지 지역에는 이산화탄소가 더 많이 흡수가 되기 때문에 약간 어둡게 나타나는 모습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산화탄소가 없어요. 오해 있으시면 안 되니까. 네. 이산화탄소 흡수되는 게 아니라 이산화탄소에 이산화탄소가 많으니까 이산화탄소에 적외선이 흡수가 되는 거죠. 적외선이 더 많이 흡수돼가지고 저렇게 좀 까맣게 된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열복사가 다르게 나타나면서 저 분지 지역도 표시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번에 예. 관측된 화성의 모습입니다. 네, 그러니까 빛을 먹는 이산화탄소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 분지 쪽에는 이산화탄소가 많이 있으니까 더 많은 빛을 먹어서 먹은 만큼 어두워졌다. 네. 깔끔하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번에도 우리 목성 관측을 한 후에 추가로 관측된 자료들, 네. 그다음에 추가로 이미지가 프로세싱된 자료들이 또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화성에서 공개된 이번 이미지 말고 다음에도 추가적으로 공개되는 이미지가 있으면은 저희가 가지고 와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두 번째 이미지인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화성에 존재하는 먼지, 그다음에 얼음으로 된 구름, 화성 표면에 어떤 종류의 암석이 존재하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자료인데요. 예. 물이라든지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가 쉽게 검출이 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화성의 대기는 이전에도 많이 연구가 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강의 스펙트럼이라든지 화성의 기존 자료들은 조금 더 명쾌한 자료들, 그러니까 조금 더 확실한 자료들이 존재를 하고 있지만 그 자료를 비교를 해봤을 때 조금 더 명확한 화성의 대기 분포, 그다음에 대기 분자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추후에 메탄의 존재의 양을 분석을 해서 과거에 메탄 하면은 생물이 약간 방귀를 낀다든지 네. 예. 튀김을 한다든지 생명체에서 나오는 가스들 중에 하나가 메탄이기 때문에 생명이 존재할 수 있다. 그렇죠. 메탄의 흔적, 메탄의 양을 통해서 화성에 생물이 살았는지에 대한 흔적도 알 수 있을 것이라는 궁금하다. 추가 연구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연구 결과들은 지금 분석을 통해서 논문이 작성이 되고 있고요. 논문이 나오면은 저희가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 그리고 나서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을 이용해서 맨 처음 공개된 얼리 릴리스 사이언스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리온 성운을 관측을 하는 거였는데요. 네네. 오리온 성운은 약 1300광년, 빛의 속도로 1300년 정도 떨어져 있어요, 우리로부터. 그런데 이번에 이 오리온 성운의 중심부를 관측한 결과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심부를 확대해서 보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왼쪽에 세타2 오리오니스라고 해서 별 3개가 땅땅땅 네. 보이고, 오. 오른쪽에 확실하게 보인다. 트라페지움 클러스터라고 그래가지고 저거는 다른 말로 세타1 오리오니스예요. 저게 세타1이 오른쪽에 있고 그다음에 중간을 가로지르는 게 오리온 바입니다. 근데 저것도 별인가요? 저기는 먼지 구름이 먼지 가득 차 구름. 있는 거예요. 아. 이게 허블 우주 망원경이 관측한 이미지인데 뚜렷하게 그 안에 내부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가 잘 보이지는 않아요. 그죠? 이번에 공개된 아.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의 우와, 오리온 완전- 성운의 중심부 이미지입니다. 열렸어. 야. 중심부가 어떻게 분자구름이 형성이 되어 있는지, 그 내부에 별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 디테일한 모습이 약간 입체적으로 보이지 예. 않습니까? 네네네. 정말로? 그렇죠. 왕경 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금 전 사진은 허블이었던 거죠. 방금 전 사진은 예. 허블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미 허블이 찍은 사진과 제임스 웹이 찍은 사진 구분할 수 있어요. 네. 네, 바로 이 팔각 회절 스파이크가 보이면 제임스 웹입니다. 아, 그러니까요. 네. 엄청납니다. 음. 가운데 저 밝게 빛나는 별이 세타2 아까 오리오니스 A라는 별이에요.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형상들을 지금 하나씩 확대해 놓은 장면인데요. 예. 가운데 오리온 바라고 있죠. 네. 먼지 구름들이, 분자 구름들이 이렇게 뭉쳐 있는 부분이에요. 네. 그 가운데 영역에 왼쪽 아래 보시면 세타2 오리오니스라 A라고 그래가지고 가장 밝게 빛나는 별. 오른쪽부터 A, 중간 B, 더 왼쪽에 아까 별 3개 있는 거 보셨죠? 네. 맨 왼쪽이 C고 그 다음에 위쪽에 보시면은 아주 어린 별이 그 안에서 먼지 구름 속에서 태어나고 있는 모습도 오.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야. 저 너무 귀엽다. 그죠? 모양이. 와. 그리고 저 위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저건 아직 별이 되기 직전의 모습인 거예요. 별이 되기 전에 모습. 네, 심지어 별이 되기 직전의 모습을 우와. 지금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촬영에 성공을 했습니다. 처음 봐요, 저런 그래서 거. 그래서 지금 디스크의 모습이 보이고 있죠. 네. 예. 코쿤이라고 하는 거는 그 별이 형성되고자 하는 그 지역에 물질들이 이제 분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 약간 예. 번데기 같은 모습으로 음. 뭉쳐 있다고 해서 코쿤이라고 하고 저 안에 디스크가 이렇게 모여 있는데 네. 저 디스크에 있는 물질들이 이제 가운데 있는 별들로 빨려 들어가면서 별이 점점 커지면서 압력이 높아지고 더 뜨거워지면서 안에서 핵융합이 시작이 되면서 별이 형성이 되는 거죠. 와.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은 올빗 오브 넵튠이라고 돼 있어요. 형성의 궤도만큼 저 디스크가 형성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크기로 디스크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아, 지금 저 올비트 오브 넵튠이라는 거는 저 정도의 크기가 디스크의 크기와 거의 일치하는 거죠. 넵튠 궤도랑 네, 넵튠 궤도랑 지금 아. 거의 일치한다고 보시면 그 돼요. 엄청 거대한 디스크예요. 엄청나게 거대한 디스크예요. 넵튠의 궤도가 사실상 우리 태양계에서 봤을 때도 작은 애는 아니잖아요. 이 궤도 거의 자체가. 끝이죠. 예. 근데 그럼 거의 태양계 크기만한 디스크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해왕성의 크기만한 디스크가 음. 형성이 되어 있고 저것들이 예. 안쪽으로 모이면서 별이 형성되고 남은 것들이 이제 행성들이 되겠죠. 오. 우리 수금지와 목토, 천처럼. 그러니까요. 예. 밀가루가 쫙 있고 별을 만들려면 밀가루를 딱 긁어 모아서 반죽을 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게 반죽 치다가 제대로 치기 직전에 사진이 찍힌 겁니다. 네. 근데 그 반죽을 치기 직전의 사진이 태양계만 한 거야. 야, 엄청난 반죽을 치고 있는 거다, 지금. 네. 그리고 저 오라이온 반은 아까 말씀드렸던 오른쪽 위에 트라페지움 클러스터, 트라페지움 성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그리고 아래는 세타2 오리오니스 별들이 모여 있습니다. 네. 그 별들이 서로 반대쪽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먼지 구름이 저 가운데에서 딱 뭉치는 거죠. 아, 아, 네네. 서로 반대쪽에서 밀어내니까 가운데서 만나는 거야. 그렇죠. 가운데서 만나는 거죠. 야, 최근에 우리 장성균님께서 인스타에 사진을 올리셨는데 네. 정우성님하고 이정재님 사이 사진을 찍으셨어요. 근데 그 인스타의 내용이 이거였어요. 정우성과 이정재 사이에서도 밀리지 않는 장성규라는 글이 있는데 본인이 쓴 글이 아니다. 근데 제가 거기다 댓글을 달았습니다. 뭐라 달았냐면 만약에 이정재, 정우성, 장성규가 있으면 밀렸을 수 있는데 이정재와 정우성 사이에 껴있으니까 양쪽에서 미는 것 때문에 가운데서 양쪽의 힘 때문에 밀리지 않는 거야. 정우성, 이정재 사이에 있으면
양쪽에서 미니까 밀리지 않죠, 장성규가. 딱 그거죠. 양쪽에서 미니까 가운데서 별이 만들어지는 가운데서 별이 만들어지는 어. 거죠. 진짜 기적의 비유는. 그러니까. 지금 야. 이 프로그램을 우리 이 방송을 장성규님이 보신다면 당근을 흔들어 주세요. 네. 성규야 미안해. 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오리온 사진이 얼마나 뚜렷한 건지를 허블 우주망원경과 비교를 해보면 와, 잘 알 수가 비교가 너무 있어요. 확실하게 되네요, 진짜. 저 바가 그냥 입체죠, 완전. 레알 바네요? 경계선이. 네. 와. 그리고 오리오니스, 셀타2 오리오니스의 밝기조차도 그렇고 아까 보여드렸던 형성되고 있는 막 태어나고 있는 별의 모습은 저 안쪽에서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 구름만 보이고. 네. 그런데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에서는 그 안에 형성되고 있는 별의 모습이 보이고 있죠. 예. 이거는 여태까지 가장 해상도가 좋았던 스피처 우주망원경과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비슷한 파장대를 비교를 해놓은 겁니다. 와. 개안했죠. 눈이 떠졌죠. 라식 그러니까. 수술하고 난 다음에 어, 보는 뭐 거 모자이크가 지워졌네요. 네. 보시면 해상도가 거의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깡패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진짜. 네. 와. 다음 장에서는 이 오리온 성운 내부를 직접 우리가 들어가 보면서 알아보는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그래서 저기 있는 오리온 이제 오, 오리온 성운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어요. 빨려든다. 너무 멋있다. 오리온 성운의 저 벨트 보이고요. 그 벨트 아래쪽에 오리온 성운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아, 와. 터널 같아. 네, 중간에 있는 저 모습이 허블 우주망원경의 모습이고요. 예. 네. 오른쪽에 이제 나타날 모습이 스피처 우주망원경의 적외선 촬영 오, 모습입니다. 저것도 나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이제. 어. 적외선 영역으로 봤을 때 이런 모습입니다. 아까는 가시광선으로만 봤고 적외선은 주위의 분자구름의 모습이 다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 보시는 방향이 오리오니스 A 방향이에요. 오리오니스 A는 사실 세 개의 별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오, 입체다, 입체. 와, 들어가는 거예요. 오리오니스 A는 사실 확대해서 들어가 보시면은 세 개로 돼 있고 저 안쪽이 오리온 바예요. 야. 앞쪽이 별이 있는 부분만 파져 있어요. 그 좀 움푹 네, 파져 네, 있죠. 네, 와. 파여 저게 있- 별이 불어내는 항성풍 같은 게 네. 다 주위에 있는 분자들을 밀어내는 거예요. 와. 그리고 별 세 개의 모습이 보이죠. 오, 신비로워. 별 세 개의 모습이 보이죠. 저 오리오니스 A가 저렇게 세 개의 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야. 야. 근데 이게 기술이 발전하고 네. 데이터가 굉장히 세밀해지니까 3D가 되는 거예요. 나사에서 별짓을 다 해요, 이제. 야, 이거 진짜 멋있다, 이거. 와. 왼쪽에 보시면은 아까 이렇게 쇼크웨이브처럼 네, 네, 네. 총알 같은 모양이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별이 생성이 되면서 가스를 밀어내는 모습들도 세세하게 표현이 돼 있고 완전 아. 솜사탕 위를 걸어가고 예. 있는 그런 느낌이죠. 이게 정말 조금 아까 나사에서 공개한 영상인 거죠? 이거는 조그맣간 아니고 이거는 조금 한 됐어요. 이렇게 해야지. 근데 거짓말을 할 수는 없잖아. 조금 아까라는 것도 다 개인차가 있어요. 그렇죠. 저는 한 2년 전이면 조금 아까라고 해요. 그냥 최근 2년까진 최근. 2년 전에 본 친구 올 때, 야, 얼마 전에 봤잖아, 우리. 그렇죠. 야, 장관이네요, 야. 진짜. 와. 이렇게 해서 저 벽처럼 생기는 거죠. 가운데 사실 우리는 2D로 보지만 입체로 봤을 때는 저렇게 벽처럼 산처럼 가스가 분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 앞쪽에 화살처럼 돼 있는 게 활 모양처럼 돼 있는 게 오리온 바고요. 기가 막히네요. 기가 막히죠. 예, 와. 이렇게 오리온의 모습도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와. 오늘 좋습니다. 제임스 웹 속보 특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 감사합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예. 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